네, 안녕하세요. 김현기입니다. 자, 이제 이번 학기 거의가 아니라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아요. 한 주 남을지 안 남을지 뭐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내용은 작년이랑 제가 구성을 좀 바꿨는데 우리가 컴퓨터 그래픽스에 관련된 요 레이 트레이싱 기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건데요. 자, 레이트레이싱이란 게 뭔가 듣기 전에 잠깐 돌아가서 제가 처음에 이 강의를 소개하면서 이 그림을 보여드렸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내 눈으로 이 세상에 있는 물체들을 바라보는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빛이 물체에 부딪히면 그게 내 눈으로 들어와서 망막을 지나서 어, 이름을 까먹었는데 어쨌든 거기에 들어오는 신호를 이제 뇌가 해석을 해가지고 저런 물체가 내 눈앞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고, 이 컴퓨터 그래픽스에서는 가상의 뭐 빛과 물체와 어떤 시점, 카메라를 설정을 해서 요거를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번 학기 동안 배웠습니다. 그쵸? 자, 배우면서 우리가 뭐를 기반으로 했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기술은 제가 요거를 강조를 많이 안 해서 혹시 까먹으셨을 수 있는데 요거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GPU에다가 버텍스 정보를 집어넣어서 한꺼번에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이미지를 만드는 기술은 우리가 레스터라이저라고 합니다. 레스터라이징이라고 해야 되겠죠? 레스터라이징 기술이라고 해요. 자, 그래픽스 파이프라인 이 4개의 화살표, 4개 화살표가 아니라 4개의 박스 있었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버텍스 쉐이더, 레스터라이저, 프래그먼트 쉐이더, 아웃풋 머저 이렇게 있었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레스터라이저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레스터라이징은 사실은 이 레스터라이저만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크게 레스터라이징 기술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뭐 두 가지 용어가 뭐 혼용된다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잘 기억을 해두세요. 레스터라이징 기술이 이렇게 우리가 모델 데이터를 한꺼번에 씬에다가 집어넣고 GPU에다가 집어넣고 얘를 트랜스폼을 시켜서 색깔도 계산하고, 그쵸? 뭐 스캔 컨버전도 하고 해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이었어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울 이 레이 트레이싱이라는 거는 요거와 굉장히 대비되는 개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반대다라고 이야기하면 좀 틀린 얘기긴 한데, 자,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냐? 뭐 본격적인 얘기 시작하기 전에 좀 인트로덕션을 길게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 레스터라이징 기술 배울 때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거든요. 얘는 우리가 온라인 또는 리얼타임이라고 하는 타임 렌더링을 위해서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자, 요 얘기도 인트로덕션 부분에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뭐 게임이나, 그러니까 게임과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을 활용한 애니메이션에 대한 차이를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게임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자면 WASD 키를 누르면 카메라를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죠. 카메라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전체 씬에 있는 데이터들을 뷰 매트릭스를 바꿔가면서 이미지를 계산을 해서 사용자한테 계속 보여주는 거죠. 실시간으로.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시간 렌더링을 하려면 뭐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뭐 한 6프레임에서 최대 60프레임 정도까지 이미지를 계속 업데이트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매번 영상을 1초에 최소 6개에서 뭐 많게는 60개, 더 많게는 뭐 144개까지 이미지들을 계속적으로 사용자 입력에 따라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리얼타임 렌더링입니다. 반면에 지금 여기서 설명할 레이 트레이싱은 오프라인 렌더링 기술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보는, 뭐 최근에는 뭐가 있을까요? 최근도 아니고 좀 오래됐지만, 예를 들어서 겨울왕국 같은, 겨울왕국 같은 그런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을 영화관에 가서 보죠. 자, 그 영화관에서도 영상은 뭐 1초에 24번 또는 30번씩 바뀌면서 우리 눈에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 한 장 한 장의 이미지는 생성을 하는데 시간이 뭐 말씀드렸듯이 뭐 적게는 몇 시간, 많게는 몇 주일씩 걸리는 그런 렌더링 과정입니다. 똑같이 가상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떤 가상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렌더링이라는 건 공통점이지만 얘는 굉장히 빨리 만들어야 되고 얘는 굉장히 느리게 만들어져요. 자, 느리게 만드는 만큼 이득이 있겠죠. 뭐예요? 훨씬 품질이 좋고 훨씬 더 리얼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라도 리얼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법이 바로 레이 트레이싱 기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먼저 하시고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카이스트의 윤성희 교수님이 컴퓨터 그래픽스 수업에서 하시는 자료. 윤성희 교수님도 이 내용을 강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는데 요거는 요 자료 자체는 그냥 한번 쭉 훑으면서 보는 정도로 할 거고 이따가 코드를 가지고 제가 중점적으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고요. 뭐 필요 없는 거는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다 배웠죠. 이제 집어퍼링 이런 거 배우고요. 자, 일단 먼저 레이 트레이싱 기술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레이 캐스팅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이 레이 트레이싱 기법을 통해서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레이를 캐스팅합니다. 레이라는 건 뭐냐? 이것도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여러분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직선은 그쵸? 이 우리가 뭐 얘기할 때더라? 스캔 컨버전 아닌데 매스 베이직스 부분에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두 점을 가지고 직선을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얘를 파라메터화 해서 뭐 t하고 1-t 웨이트를 가지고 p1과 p2 점을 가지고 직선을 정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 직선 자체는 끝이 없죠. 끝이 없는 요게 직선이고 우리가 만약에 요 p1부터 p2까지만 직선을 정의를 하게 되면은 걔를 라인 세그먼트 선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색으로 그려볼까요? 시작점과 진행 방향만 정의된 애를 우리가 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얘는 이 뒤쪽 방향이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없고 어떤 시작점과 얘가 진행하는 방향만 있는 이런 반쪽짜리 선을 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 캐스팅이라는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저 레이를 쏜다는 겁니다. 선을 쏜다는 거예요. 자, 뭘 쏘냐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어떤 씬이 있어요. 씬에 이렇게 빨간색 삼각형, 파란색 삼각형, 초록색 삼각형 3개가 있고 카메라가 여기서 요거를 바라본다고 봅시다. 그거를 이 장면을 이렇게 위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배운 건 뭐였죠? 여기에 예를 들자면 빛이 있습니다. 전구가 있어요. 뭐 아니면 디렉셔널 라이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 태양이 있어서. 자, 이 빛이 여기 면에 부딪혀서 이렇게 뭐 각도가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날라와서 이쪽에 보이는 픽셀의 색상을 한꺼번에 그쵸 한꺼번에 이 삼각형을 이루는 모든 버텍스들을 한꺼번에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계산을 했잖아요. 자, 레이 트레이싱에서는 이 반대 방향으로 색깔을 결정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하나 만들 거예요. 이 이미지의 해상도가 뭐 128 x 128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렌더링 결과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색상은 128 곱하기 128개의 색상을 결정을 하면 되죠. 무슨 얘기냐? 이 이미지를 이루는 각각의
픽셀의 색상을 결정을 하면은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반대로, 자, 이 카메라에서부터 여기에 이미지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이미지 쪽으로 빛이 아니죠. 레이를 쏘는 겁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요 두 번째 픽셀의 색상이 뭐가 될 거냐는, 이 방향으로 날아가는 레이가 여기에 부딪혀서 얘가, 괜히 지웠네요. 요 전구에서 보이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이 색상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방향만 반대인 거예요. 얘가 여기 부딪혀서 카메라에 들어온다 라는 것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카메라에서 이 픽셀에다가 레이를 쐈을 때 걔가 이 평면에 부딪힌 다음에 이 전구에 닿으면 이 색깔이 빛과 얘가 가지고 있는 매테리얼 색깔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픽셀 색깔을 여기다가 말하자면 채워 넣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데는, 자, 쐈는데 가서 보면은, 예를 들어 요런 점 같은 경우에는 쏴서 여기에는 맞았는데 얘가 빛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다른 물체에 의해서 막혔죠. 그 얘기는 뭐다? 얘는 그림자 영역이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그림자 색깔로 채우고, 이런 방식으로 픽셀 하나하나의 색깔을 카메라에서부터 픽셀로 향하는 레이를 기반으로 반대로 추적해 나가는 이 기법이 레이 트레이싱 기법입니다. 그래서 추적하다, 그렇죠? 트레이싱이죠. 뭐를? 레이를 트레이싱 한다는 게 바로 그 의미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법이 레이 트레이싱이고, 레이 캐스팅은 여기서 이제 뭐 레이를 쏴서 계산을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장점은 뭐냐? 이 기법의 장점은 뭐냐면 개념적으로는 간단해요. 훨씬. 그쵸? 우리가 이번 학기 내내 오픈GL을 배웠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죠. 왜 그러냐? 사실은 저렇게 버텍스를 한꺼번에 GPU에다가 집어넣어서 트랜스폼을 시키고, 뭐 몇 번, 세네 번 시키고, 뭐 레스터라이징 해가지고 프래그먼트 쉐이더 색깔 개별적으로 파이프라인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고, 이런 개념이 되게 복잡해요, 사실은. 근데 얘는 간단하죠. 카메라에서부터 이미지에다가 레이를 쏴서 부딪히는 애들에서 얘가 빛에 닿냐 안 닿냐로 색깔을 결정을 한다. 굉장히 심플하죠.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얘가 좀 더, 이론적으로 기본적인 거는 좀 심플하긴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얘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효과를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어요. 자,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우리가 앰비언트 라이트 이야기를 할 때도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시간이 있으면 하도록 합시다. GI라고도 줄여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조금 더 현실적인 빛 효과를 계산하기 좋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단점도 있는데요. 단점은 뭐냐면 우리가 저런 렌더링을 수행을 할 때 모든 모델의 데이터에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얘가 레이를 쐈어요. 얘가 이 물체랑 부딪히냐 안 부딪히냐 계산해야 되죠. 얘랑 부딪히냐 안 부딪히냐 계산해야 되죠. 얘랑 부딪히냐 안 부딪히냐 계산해야 되죠. 모든 물체랑 부딪히는지 안 부딪히는지 저 콜리전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량이 많아진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기법 자체가 우리가 특정 목적의 하드웨어에 매핑을 시키기가 어렵다. 즉 GPU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뭐 그거는 사실 GPU라는 것 자체가 이제 뭐 레스터라이징에 특화된 하드웨어로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이프라인에는 잘 안 맞아요. 그 다음에 뭐 스파셜 코히어런스 뭐 면에서는 뭐 덜 효율적이다 이런 면인데, 이것도 이제 뒤쪽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이 장에서는 이 레이 트레이싱 기법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영상을 멈추고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